어떤 포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럼 타이틀로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타이틀로 얘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면 경기하고 물가 부분이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되게 금리가 세게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지금부터 한 1년 시점에 보면은 그런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하고 물가가 좀 둔화되면서 장기 금리도 좀 둔화되는 더 오르지 못하는 이런 노이즈가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매수 찬스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8월 2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에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셨을 건데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시계도 좋고 바람도 너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미국 시장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누가 아침에 이제 축구하러 나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예전에 이제 골프 칠 때는 골프 치러 가는 게 좋기는 한데 꼭 아침에 만나면 그 토요일 아침부터 시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축구하러 가면 그나마 그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많이 빠졌다고 바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주말에 그 미국 시장 점검한다고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자료 보내드렸었는데 토요일 날 밤에 보셨지만 그 2020년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바닥 찍고 올라올 때도 그 저희 찾아오셨던 고객분들 중에 나스닥 3% 이상 급락할 때마다 자기가 여기서 도망 나가야 되나 해서 주식 팔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나스닥 3% 하락이 하락 초입에 정말 올 초 1월 5일인가에 나스닥 3% 하락했을 때 우리가 고객들한테도 워닝 시그널을 이제 보내드렸듯이 하락 초입에 굉장히 그 아주 유용한 그런 워닝 시그널이 되는데 바닥 찍고 반등 돌았을 때 그때 2020년에도 보면요. 그 낙폭의 한 40% 50% 회복했을 때 그 나스닥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이 나와요. 그게 나오고 그때 4월 말인가 5월 달에 한번 나오고 6월 달에도 한번 큰 폭의 5%대 하락 한번 나오고 이럴 때마다 이제 놀래 가지고 그 나스닥이 6,000대에서 한 14,000까지 뭐 지나고 나서 18,000까지 왔었지만 그 올라오는 와중에 1년 동안에 나스닥의 마이너스 3% 하락이 8번이나 나왔거든요. 그 반등 처음에 낙폭의 한 4~50% 회복하면 이렇게 한 번씩 하락이 나옵니다. 그 제롬 파월이 그 8분 9분 연설에 그 매파적인 얘기를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정도의 반등 초입 국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이다. 그런 메시지를 자료를 적어서 이제 보내드렸던 거고 저희 고객 누가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상무께서도 그 잭슨홀 연설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오셨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PC 물가 지표 발표가 먼저 났고요. 그 좀 있다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잭슨홀에서 연설이 나왔는데 물가 지표 나왔을 때 좀 안도를 했고 또 선물도 좀 오르는 척 했었어요. 근데 잭슨홀 연설, 파월의 연설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우리 그 8월에 FOMC 미팅이었고 9월에 있잖아요. 20일하고 21일에 있는데 그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또 장기금리에 대한 뷰가 상당히 중요한데 장기금리에 대한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부터 보고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지표가 사실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7월 PC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상으로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는 9시 반인가 밤 9시 반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장 열리기 전에 금요일 장 날요. 열리기 전에 예. 나왔군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장 열리고 파월 연설 있고 이렇게 된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PC 발표가 나왔는데 밑에 표 보시면은 컨센서스하고 발표치하고 이전치 이렇게 보시면은 컨센서스 대비도 하락했고 또 이전치 대비도 하락했어요. 예. 심지어 그 7월 PC MOM 숫자 보면은 마이너스 0.1% 나왔거든요. 네, 컨센은 약간 증가하는 걸로 플러스 0.3% 예, 증가하는 걸로 컨센이었다가 블룸버그 컨센은 그냥 보합 수준으로 됐었습니다. 보합 예, 보합 수준 됐었고요. 제가 본 거는 이거 코어 PC였군요. 그러세요? 이게 헤드라인 PC예요. 예. 헤드라인 PC MOM으로는 마이너스 0.1% 나왔고 그다음에 YOY로는 6.3%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는 MOM으로 0.1, YOY로는 4.6%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하고 이전치보다 다 하락한 좀 낮게 나오면서 좋게 나왔네요. 예, 낮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저처럼 안도를 했는데 그 파월의 그 연설 이후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이외에 좀 연준에서 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물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가도 보고 있는데 또 그 금요일 날 나온 물가 지표 중에 하나가 8월에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1년하고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이 또 나왔어요. 네. 그 옆에 보면은 그것도 1년 인플레이션이 4.8%로 나와서 이전치하고 컨센서스보다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도 이전치하고 컨센서스보다 약간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가 그 금요일 날 나온 지표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뉴욕 연준에서 또 서베이를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서베이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집계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밑에 두 차트인데 이것도 7월 기준으로 그 6.2% 그리고 1년 인플레이션 6.2% 그리고 3년 기준으로 3.2% 이렇게 해서 모양으로는 피크아웃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 이제 연준에서 CPI뿐만 아니라 이런 그 뉴욕 연준에서 집계하는 물가도 계속 관찰하고 있을 텐데 파월 의장의 그 핵심은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자기는 2%까지 물가가 내리는 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나 성장률을 좀 하락시킨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짧고 굵게 연설에서 표현을 했고요. 밑에 제가 그 파월 직접 방송도 듣고 또 스크립트도 보면서 좀 몇 번씩 보면서 봤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몇 문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하고 성장을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시장의 어떤 기대나 시장의 생각하고는 하고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7월에 사실 시장에 오른 것 중에 하나도 연준이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기대 하지 말아라. 그런 기대를 좀 꺾어놨고요. 핵심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금리 인상이 성장과 고용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낮추는 동안 가계와 기업들은 고통스러울 거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고용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강한 고용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고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expected inflation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이제 총론으로 물가를 집계하기도 하지만 각계각층 있잖아요. 에이지별로 그리고 에듀케이션별로 인컴별로 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예. 그래서 계속 뭐 주기적으로 팔로잉을 하는데 실제로 그 취약계층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체감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연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에 2월 20일하고 21일 날 FOMC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어제 뭐 금요일 날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9월 FOMC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 어차피 뭐 세게 금리를 올릴 거를 좀 예상을 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장기금리가 경기하고 물가를 반영하는데 기대 이상의 정책금리 인상이 수요를 둔화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면 경기하고 물가 부분이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당장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되게 금리가 세게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지금부터 한 1년 시점에 보면은 그런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하고 물가가 좀 둔화되면서 장기 금리도 좀 둔화되는 더 오르지 못하는 그런 그 패스를 경로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네, 이런 이제 타이틀로 오늘 내일 그 어떤 포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럼 타이틀로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타이틀로 얘기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금리를 낮추는 것은 장기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기지 금리, 그죠?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 금리가 빠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핫해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열제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해열제를 주지 않으면 훨씬 더 고통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런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의 물가가 계속 지속되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견뎌라 뭐 이런 얘긴데 어제 그 신문을 보는데 그 뉴욕 월스트리트의 그 황소동상 있잖아요. 최장님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 황소동상 저도 가서 또 황소 엉덩이도 만져보고 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떠밀려 다닌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난리더라고요. 소비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항공료도 그렇고 등등 그렇게 봤을 때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고용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더 견뎌라. 금리 좀 더 올려서 확실하게 물가가 꺾일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매파적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연설 안에서도 미국의 언더라잉 펀더멘탈 경제의 언더라잉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펀더멘탈이 나쁘면 사실은 좀 더 매파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는 지난번 4,300 갔을 때는 좀 비쌌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졌죠? 17배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17배 이제 초반 됐네요. 17배 초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금요일 날 하락으로 S&P 500이 4% 정도 빠졌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됐는데
전체 S&P 500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9.8%, 한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주가는 빅테크 위주로 좀 빠졌고요. 5% 내외 정도의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테슬라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2.9% 정도로 다른 빅테크들보다 좀 양호했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이 4% 정도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익 쪽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엔비디아 9.8% 빠진 거 이외에는 다 좀 소폭씩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0.7% 주간 기준으로 또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됐고요. YTD로 그래서 보면은 10% 초반 뭐 이렇게 빠졌었는데 다시 금요일 빠지면서 마이너스 14.9% YTD로 S&P 500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YTD로 6.3%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12개월 포드 기준의 EPS 기준의 PER은 17.1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4.08배 그리고 ROE는 2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R은 조금씩 낮아져서 애플이 25배, 27배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25.5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6배 구글이 20배 밑으로 내려와서 17.8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 47.4배, 메타 12배, 테슬라 55.4배, 엔비디아 39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45배 근처까지도 가니까 예. 아무래도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예. 다른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S&P 500이 4,300 갔다 8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예. PR도 18.2배, 예. 지수 자체가 18.2배다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PR이 또 30배가 넘어가면서 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8분 9분짜리 연설에도 이제 또 시장이 한번 예.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경화후 예. 금요일 날 그 앞으로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4,100 밑에서 예. 네, 매수를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하면서도 요즘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곧벗어나 3배짜리 이런 예. 걸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4,100까지 밑으로 한번 빠지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탈출의 기회를 한번 줬으면 했는데 어제 4,057까지 빠졌어요. 예, 한 그렇습니다. 방에 예. 확 빠지면서 어쨌든 그 최상무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 밸류에이션하고 금리 수준하고 예. 그죠? 예, 그걸 보면서 지금은 앞으로 이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아까 보여주셨던 이 장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벌써 이제 3.2 밑으로 떨어졌고 예. 8월 미시간 대학교 5에서 10년 인플레이션은 5에서 10년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지금 2.9까지 떨어졌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대치는. 예. 예. 장기적으로는 다시 물가는 안정화될 거지만 예. 일단 뭐 한두 달이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달 동안은 조금 밸류에이션 보시면서 쌀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계속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섹터 흐름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에너지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소재, IT, 금융수입니다. 이 섹터도 그 구간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되고 있으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월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가 12.8% 올랐고요. 자유소비재 7.8, 유틸리티 6.6, 산업재 5.4, 소재 4.2, 그리고 IT 4.1%인데 7월 기준으로 해서 그 IT나 그 자유소비재 이쪽이 굉장히 높았는데 또 한 1개월 동안 보니까 또 좀씩 약간 순서가 뒤바뀌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추세 구간인 것 같고요. 금리는 사실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금요일 날에는 미국채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2-3bp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2년물이 3.4%고 그죠? 예, 3.3 10년물이 3.04 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2bp, 3bp 올랐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매파적인 발언을 감지를 하고 있었는지 네.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네. 어쨌든 금리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물이 지금 3.04%를 가리키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58%. 네. 생각보다 좀 얌전한 수준이고요. 이것도 시장에서 측정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연준이 좀 주목하고 있는 지표고요. 실질 금리는 0.46%를 가리키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주에 9bp가 빠져서 0.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5% 역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장기 금리는 그대로 스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전된 상태로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채는 좀 지난주에 좀 의미 있게 좀 올랐는데 무디스사에서 발표하는 AAA 등급이 4.27%로 오르면서 19bp가 상승을 했고요. BAA는 5.34%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22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가 좀 잠잠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좀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하이힐드 역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9bp가 주간으로 올라서 7.87%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20bp가 올라서 4.65%.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하이힐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약간 주식 빠지고 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가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일드만 보면 예.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한 차례 더 예. 빠지면서 전저점을 많이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이 하일드가 그죠? 예. 전고점이었던 9%를 예. 뚫으면서 뭔가 이런 하일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는 예. 그런 리스크가 커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물 경기 자체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예. 네, 이 하일드 흐름을 보면 그래도 시장 자체도 이제 바닥을 치긴 쳤는데 예. 일단은 이 실물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것도 사실 좀 이게 10년물이 빠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더 우려감이 더 많아져야 이 10년물이 예. 지난 저점이었던 바로 단기 저점 이번에 2.6까지 갔다가 올라왔었는데 예. 그 부분을 깰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뭐 한두 달 동안에는 10년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예. 금리 수준이 큰 폭으로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최상문이 말씀하셨듯이 비추세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상품 시장은 좀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보입니까? 상품 시장은 지난주에 유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한 2.9% 오르면서 93.1불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리그 카운트도 4기가 증가되면서 605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구리도 0.6% 오르면서 3.71불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농산물 가격 있잖아요. 농산물 예. 가격도 좀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아주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반등이나 상승을 한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많이 빠진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정도 네. 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인데 당연히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서 108.8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히스토리컬 하이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도 1341.8원 이것도 히스토리컬 하이 수준입니다. 최근 10년 내에 봤을 때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 강세 그리고 기타 통화 약세 네.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까지 2014년 하반기부터 이 달러 인덱스가 80이었다가 2017년 16년 말이죠. 16년 말에 이제 거의 103까지 올라가는 흐름 속에 2016년 초에 이제 중국발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면서 15, 16년도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이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00원 살짝 한번 뚫었었더라고요. 그런 흐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2017년부터 18년 1월까지는 주가가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다시 90까지 확 떨어져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지금은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니까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이 달러 인덱스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 일단은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을 이머징 마켓이 또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피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코스피 주간으로 0.5% 빠졌고요. 12월 포워드 EPS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좀 뭐 조정 받겠죠. 근데 삼전,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이런 대형주 위주로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LG엔솔은 한 4% 정도 올랐고요. 현대차, 기아 각각 2% 내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또 강한 테마들이 좀 밑에서 받쳐주면서 실제적으로 전체 지수의 그 움직임은 크진 않았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로 코스피가 16.7% 빠졌고 이익 조정은 마이너스 7.8% 정도 하향 조정됐네요. 마이너스 7.8%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PER이 딱 10배, PBR이 0.9배, ROE는 9.29%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10배가 좀 깨져서 9.94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ER은 그리고 주요 기업 PER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0배 밑에서 거래가 되고 9.7배고 LG엔솔 85배 그리고 하이닉스 7.8배 LG화학 15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8배 30배 현대기아가 6배 5배 KB금융 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미국이 9월달에 지금 75bp 인상할 확률이 또 다시 60%로 올라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되면서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10년물 미국이 3.04고 우리나라는 3.62% 어제 많이 올랐었네요. 지난주에 31bp 올랐네요. 31bp 올랐고요.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25bp 또 올렸었죠.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3.6하고 3.04니까 그 50bp 차이 나네요. 같은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는 50bp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년물뿐만 아니라 좀 그 지난주에 3년물도 좀 올라가지고 3.5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이 정도 나니까 이 금리 차이만 보더라도 뭐
그 자금 유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융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객 예탁금은 지난주에 0.9조 정도 빠져가지고요. 예. 54.3조 원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신용융자는 0.1조 빠져서 19.3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래 대금은 지금 14.7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8.6조, 코스닥이 6.1조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시 주변 자금은 뭐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다만 국내 쪽에서도 금리가 조금 금통위 영향으로 올랐다는 거, 그 정도의 어떤 이슈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자료는 안 나오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2달 동안에 그 5조 3천억인가 정도 예. 많이 샀더라고요. 예, 예. 그 외국인은 이 자리에서 왜 사고 있을까? 그 최 상무님이 쭉 짚어주셨던 삼성전자부터 이 대기업들 예, 예, 매수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외국인은 여기서 왜 샀을까?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아까 우리 문의사가 체크를 해줬는데 한국 주간 펀드 플로우도 보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거의 한 7천억 정도 펀드에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오히려 예,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1,340원이라는 이 환율에 굉장히 국내 우량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물가와 금리, 페드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들이 여기서 바겐 헌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네,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의 시점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 그렇게 좀 긴 시계로 보고 가면은 막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약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뭐 2년 3년도 아니고 네, 6개월 뒤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 같은 이런 노이즈가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매수 찬스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최재혁 상무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